저는 그 상어어업에서 쓰는 그물, 이거를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과격하고 좀 과장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게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게 됐는지는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유자망 앞에서 이제 조혜민 활동가가 이제 자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을 텐데 이 자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바다 밑에 줄을 달고 바다 밑에서부터 쭉 세로로 수직으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어류가 막 지나다니면서 걸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고정 자망이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5m나 10m 간격으로 부위를 그물에 달고 그거를 바다 위부터 세로로 쭉 늘어뜨려서 이제 어류를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는 그런 형태의 유자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자망에 걸려서 죽은 상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의 길이와 개수가 사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수중 청소를 하면서 한동안은 이게 얼마나 그물이 길고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은지 잘 몰랐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물의 길이와 규모는 2017년 개정된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즉 어선이 한 번 이제 출항하러 나갈 때 허용해주는 그런 규모의 길이와 개수입니다. 제가 왜 이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이거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 대표적인 형태의 5가지의 그런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을 사용한 어업 방식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트롤링 저인망 어업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길이 10km에 달하는 그물을 배 2척 이상이 끌고 무거운 추를 아래 달아서 바닷속 밑바닥을 긁으면서 나가면서 어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다의 산호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요. 그 안에 있는 치어들, 작은 물고기들, 뭐 조개, 뭐 이런 부분들을 싸그리 다 잡아버리는 어업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트롤링, 대형 트롤링을 불법화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해에서는 이런 이제 대형 기선에 의한 트롤링 어업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안에서 이제 소형 기선을 하여 작은 배를 활용한 트롤링은 금지를 시켰지만 아직도 이제 근해 먼 바다로 나가면 이 트롤링 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레팅.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망어업입니다. 자망어업의 길이는 연안도 마찬가지예요. 한 배가 출항했을 때 최대 12km에서 15km의 길이를 가진 자망을 쓸 수 있습니다. 15km면 얼마나 긴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서울 사시는 분 많으실 텐데 서울의 잠실대교에서 쭉 한강길을 따라서 여의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 길이가 15km. 그러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하나의 길이, 하나의 그물이 바다에서 어류들이 다니는 길목을 막고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 밍크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아서 의도적으로 혼획을 하는 어부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악랄하지만 이런 이제 그물이 바닷속에 쳐져 있으면 고래 돌고래가 혼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거는 여름과 가을에 허용되는 길이고요. 동해에서는 겨울부터 봄까지 11월부터 5월까지는 35에서 70km까지 길이를 허용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물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펄세인, 선망어업입니다. 이 선망어업은 원양에서 주로 참치잡이에 많이 쓰이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근해어업에서 전갱이나 고등어를 잡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선망어업은 바로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통발. 앞에서 이제 저희 유령어 어구에 대해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신 게 이 통발이죠. 연안어업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 폐어구가 통발입니다. 그만큼 연안 어선에서 이 통발을 많이 던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연안어업에서 배 한 척당 던질 수 있는 통발은 2,500개에서 3,000개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개수죠. 이 통발들이 밧줄에 줄줄이 매여 있어가지고 한 번 던지면 쭉 그 바다의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이 미끼를 가지고 어류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통발이 가다가 안반에 걸리거나 어초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그걸 끌어낼 수가 없겠죠. 뭐 어부들이 갑자기 스쿠버 다이빙 장비 입고 내려가서 그걸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내려간 뭐 천여 개의 통발은 그냥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거죠. 그런데 미끼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류들이 그 미끼를 보고 이 통발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류가 그 어류를 목표로 해서 또 들어가죠. 또 갇혀서 죽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이 통발입니다. 워낙 통발이 많아가지고 저희 수중청소 참여하는 저희 활동가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는 통발 민국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연안에서는 이 정도지만 근해의 장어 통발, 여러분 장어 아시죠? 부산에서 꼼장어들 많이 먹잖아요. 꼼장어도 대부분 통발을 통해서 어업을 하는데 이거는 좀 깊은 바다로 가는 거죠. 장어 통발은 3,000개에서 1만 개까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중 청소하러 들어가는 수심이 기껏해야 30m, 40m인데 만약에 우리가 100m, 200m 수심이 되는 근해까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통발이 거기 쌓여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톤 네팅, 안강망. 이거는 이제 조혜민 활동가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조류를 이용해서 자루형 그물을 써서 이제 잡는 건데, 저희 이제 상갱이가 가장 많이 이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그물의 길이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거를 이제 바닷속의 살상무기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개수도 많아요. 심지어 이제 캘리포니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해에서 이렇게 큰 길이가 긴 자망 같은 건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길이가 긴 그리고 크기가 큰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펄세인 선망어업의 원양 참치잡이에 이용되는 그물입니다. 이전 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망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선망업이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집어장치가 핵심이에요. 이 집어장치라는 게 뭐냐면 Fish Aggregation Device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바다 그 원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해조류가 물 위에 떠 있거나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으면 작은 이제 어류들이 그거를 안식처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서식지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원양어선은 이런 피쉬 애그리게이션 디바이스를 집어장치를 그렇게 은신처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띄워놓으면은 작은 어류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작은 어류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참치 같은 큰 어류들을 모여들고 참치를 노리는 상어 그리고 뭐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특히 참치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보통 자기네 이제 포식자인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참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고래 무리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들인 어류를 가운데에 놓고 이 원양어선은 길게 2km에 달하는 둘레 약 2km에 달하는 그물 그리고 깊이 약 400m에 달하는 전체 면적으로는 축구장 60배 크기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물을 내려뜨려서 하나의 그물로 통으로 낚아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망어 어선이고요. 이 선망어 어선에 의해서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것과 동시에 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바다새, 바다사자까지도 엄청난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이 선망어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망어업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상업어업의 남획 역량, 오버피싱이라고 하는 역량과 그 남획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액을 대표하는 그런 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획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게 이제 남획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잡아야 지나치게 많이 잡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목표 종이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잡으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개체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잡으면 그건 남획이 되는 거죠. 즉 성체가 되는데 성체가 번식할 수 있는 번식해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아니죠.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해서 성체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틈을 주지 않고 잡는 것 또는 어린 개체가 성체가 돼서 번식하기 전에 다 잡아들이는 이런 이제 방식의 어업이 되면 그건 남획이 되는 거고요. 남획이 되면 필연적으로 목표종은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IUCN이라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매년 데이터를 수집해서 멸종위기 등급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 중에서 참치는 가장 인기 있는 참다랑어, 블루핀 튜나라고 하는 게 참다랑어죠. 이 참다랑어 종은 모두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종, critically endangered라고 하고, 뭐, 또는 멸종 위기종, endanger, 취약종, vulnerable, 이 형태에 대부분 속해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황다랑어나 날개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near threatened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멸종 위기종은 아닌데, 멸종 위기종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근접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치 중에는 지금 가다랑어만 멸종 위기종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참치가 워낙 인기가 있고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너무도 많이 잡아들여서 남획을 통해서 멸종 위기종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남획을 불러일으키는 이 그 원양어업 또는 이제 현재 기업형 어업의 그런 이제 커패서티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혼액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선망어업의 그물에 눈이 달려 있어서 참치는 잡고 돌고래는 놓아주고 바다보고는 놓아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잡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액에 의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어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정리한 상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바다새, 바다사자, 여러 이제 어종이 또 이 혼액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만타레이, 가오리 등들도 다 똑같이 혼액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이 대형종이면서 해양생물 중에 대형종이면서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혼액에 의해서 모두 멸종 위기종으로 몰려있는 그런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어 같은 경우가 이 혼액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종인데요. 상어는 매년 1억 마리씩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1910년대 상어법이 발전하기 이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상어종의 개체수 90%가 사라졌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1억 마리가 죽어가는 상어 중에 절반은 피닝, 즉 그 샥스핀 수프에 들어가는 지느러미를 채취하기 위해서 죽어가고요. 절반, 약 5천만 마리는 혼액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혼액 중에 이 참치 어업이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이제 고래와 돌고래입니다. 고래, 돌고래는 뭐 이 참치 어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다른 이제 어업을 하는 중간에서도 이 혼액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이고요. 바다거북은 매년 25만 마리씩 역시 또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물을 건져 올려서 돌고래나 고래나 뭐 상어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어나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은 그물에 걸리면 곧 익사해 죽는, 질식사해 죽는 어종입니다. 바다거북이나 고래는 다 허파호흡을 하죠.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대형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으면 질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어도 여러분 상어는 아가미가 달려있고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상어 중의 절반 원양을 빠르게 헤엄치면서 다니는 상어는 아가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펌핑을 해서 물을 아가미로 흘러들여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해요. 빠르게 헤엄치면서 입을 살짝 벌려서 물을 아가미로 통과시켜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 호흡을 못하는 순간, 헤엄을 못 치는 순간 상어는 죽습니다. 익사하는 거, 질식사하는 거죠. 그럼 만타레이 같은 가오리도 동일한 형태의 그런 이제 호흡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대형 그물에 걸려든 이 세 종은 불가피하게 익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시에 선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또 이 기제가 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까 전에 선망어업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400m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선망에 이 그물을 이 거대한 배가 끌어올리는 순간 바닷속에 있을 때는 중력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순간에는 중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물의 밑에 있는 어류들은 위에 있는 어류의 하중에 못 견뎌서 압사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선망어업 참치 어선들이 사실은 참치만 잡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멸종위기 상어를 잡거나 고래를 잡거나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참치만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선망어업을 끌어올렸을 때 멸종위기종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바다에 녹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고 보면 사실은 90% 이상이 죽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텔러티 레이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물에 걸려 있을 때는 10%는 다행히 살아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90%는 대부분 다 죽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죽은 어류를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이 원양 참치 어선들의 관행입니다. 이 영상은 시셔퍼드 글로벌이 가봉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가봉 그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선망어업이 참치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혼액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한 그리고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상어가 이 참치 어업을 하는데 혼액으로 죽어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틀어주세요.